보통 이혼소송 비용이 몇 년 전만 해도 500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올랐어요. 보통 사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혼소송 시간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걸 좀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혼소송 그럼 비용은 얼마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착수금으로 요즘에 뭐 330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무실도 있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혼소송 비용이 몇 년 전만 해도 550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올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재산 분할할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양육권 얼마나 첨예하게 다투는지 이런 사건마다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500에서 1000 사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7, 800 정도가 평균 금액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투는 내용이 크게 길지 않거나 어느 정도 부부 사이에 합의가 돼서 온 상황이거나 재산 분할할 게 크게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임료가 있고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착수금을 좀 낮게 하고 성공보수를 좀 높게 하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770에 수임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변호사님 한 10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신에 성공보수를 5% 말고 7%로 약정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의 아래 그렇게 조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재산 분할 받아오는 경우라고 하면 받아오는 금액의 뭐 5%, 7%, 10%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청구했어요. 재산 분할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5천만 원만 해주게 됐단 말이죠. 그럼 그 5천만 원, 그 차액의 몇 프로, 5%, 7%, 10%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물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약간 이혼 사유가 안 되고 애매해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공보수를 걸었냐면 이혼해주는 거에 얼마 이렇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하는 것 상대방이 이혼 너무 안 하려고 하는데 나 이혼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혼을 성립시키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고 이혼 성립시키는데 얼마 정액으로 받고 재산 분할 받아오면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렇게 결합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구하는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청구하는 금액과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판결문 금액의 차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를 잡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돈이 있으면 받아오는 돈 판결금이라고 하거든요. 판결문에 적히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성공보수를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은 양육권 가져오는데 얼마 이혼시키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보전처분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붙는 경우도 있어요. 보전처분하는 비용을 우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을 써서 진행하는 사건 하시면 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분한 사건 하시니까 뭐 50에 해드릴게요 100만 원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 소송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보전처분, 본안소송, 집행 요 단계들이 있어요. 보전처분은 내가 실제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면 내가 나중에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못 빼돌리도록 막아두는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있고요. 본안소송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장 쓰고 답변서 오면 재판 가서 그거 서로 싸우고 판결 받는 것까지가 본안 소송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얼마 줘라라고 판단이 났는데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재산, 잡아둔 재산, 가압류 가처분해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내 판결금이 얼마고 나는 그걸 받을 권리를 판결문으로 확인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뭐 처분하든지 해서 강제집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 재산의 만족을 받아야죠. 돈을 받아내야죠. 그런 세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고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안소송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은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따로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접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지송달료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서류 같은 거 접수해서 우리 뭐 관공서에서도 서류 하나 떼도 1,000원씩 5,000원씩 받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장 접수하고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우편 요금이 다 들잖아요. 그리고 인지송달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계산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전처분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전처분은 우리가 판결로서 채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권리자인지 아닌지 확인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로 잡아두는 거기 때문에 임시 가짜를 써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짜는 임시예요. 그래도 약간 좀 패소할 수도 있잖아요. 임시로 그 사람 재산 처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재산을 가압류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3천만 원 공탁하고 2천만 원은 보험으로 대신하세요. 뭐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나 현금으로 할지 보험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 재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얼마나 내가 필요성을 잘 소명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잘 소명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험료 조금만 내면은 보증보험에서 대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보험으로 가름하는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금 계좌 같은 거 현금을 잡아두는 경우에는 그만큼 제한의 정도가 더 크잖아요. 부동산은 당장 안 팔아도 되지만 예금은 당장 뽑아 쓰지 못하면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네도 그만큼 불편해야 되니까 예금 같은 걸 잡아놓는다고 하면 현금으로 공탁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일반 민사소송에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 드는 비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하게 되면은 감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감정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감정 비용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전처분 등기해야 되면 등기 비용도 또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집행하면 강제집행 비용도 또 내야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변호사 착수금만 얼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전체 다 감안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지금 소송비용 내도 제가 다 승소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비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비 다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생각만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완전 승소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이 적혀야지 원고가 소송비용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5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송 청구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계산 시기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변호사 비용 낸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더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게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소송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변호사비 500만 원 받아도 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400을 받고 수임했다 하면은 400만 원만 돌려받도록 나옵니다. 그런 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원고가 완전 승소했을 때 피고 부담으로 하든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는 피고가 완전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민사사건이나 이혼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승소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완전 승소라는 거는 5천만 원 청구했을 때 5천만 원 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자료도 좀 깎이고 재산분할도 깎이고 이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건지도 재판부에서 보시고 정해줘요. 이게 재판부 재량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는 70% 피고는 30%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 부담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소송비용을 청구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평을 기하는 견지에서 재판부가 보고, 이게 지금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아서 많이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 아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아니면 남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러면 소송 비용은 이거 상대방이 부담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에서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어쨌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건데,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 그러면 결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비용으로 무조건 이걸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다면 알파 변호사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